지금 방금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 주셨는데 박창환 교수님, 예, 일단 대법의 내용, 법리적인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신다면요.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대선판을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뭐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겠죠. 파기환송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한 판결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면은 고법으로 다시 넘어가서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이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느냐? 또 이루어졌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후보가 선출된 유력 대선 주자의 어떤 그 출마 여부하고 연관이 되고, 즉 국민 주권의 행사라고 하는 미묘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부닥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선 직전에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대선 이후에 판결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줬어야 됐다. 예를 들어 대선 직후에 판결이 났다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법 재판이 계속 열려서 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소추가 중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재판을 계속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이 없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의 주권은 어떻게 행사합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 판단 기준을 주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을 대혼돈으로 몰아넣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적절한, 좀 부족한 판단 아니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그에 보충되는 조치들을 같이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없이 단순 파기환송으로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책임한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혹은 상황과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과 달리 법에 한해서 판단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2심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무죄의 법리 판단이 정확했는가를 대법원이 판단했는데 정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김대현 평론가님, 그 부분 저희가 법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실 오늘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자, 그래서 조금 더 보태자면 대법원은 법에 의해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법원의 판단이 큰 혼돈을 불러왔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큰 혼란을 불러왔다는 것은 정당과 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거짓말장애인지 아닌지, 아니면 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모른 채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권자의 판단을 굉장히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조속하게 진행한 것은 오히려 유권자들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법리적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그게 유권자에게 더 법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선행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아까 박창환 교수님 말씀 이은 것 같아요. 대법원의 방금 김대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투명한 부분을 대법원이 그냥 법적으로 해결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도 내렸다면 고법에 어떻게 가고 그 기간이, 그다음에 대법원 올라가는 그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일정을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다. 그 방향대로 하겠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표심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고 며칠 날 재판을 다시 열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대법원이 지금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니죠. 예컨대 그것까지도 결정해 달라라고 하는 만약에 절차와 과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대법원이 했겠죠. 근데 대법원의 판단은 법리의 오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그런데 법원의 아주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대법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돈을 받았느니 아니면 이런 아주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은 거짓말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법리 해석을 끝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게 파기환송되더라도 고법에서는 대법원이 내린 이 판례에 따라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한 달이 아니라 1, 2주 안에 사건이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대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이라는 것은 법원 전체에서는 마치 법조문과 같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 강조하자면 매우 간단한 사건과 사건 해석에 대한 법리를 대법원이 확정을 지었다. 그러면 그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파기환송된 서울고법에서 그건 이래이러해서 2심에서 내렸던 무죄를 다시 번복하고 1심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 그걸로 끝이다. 자, 그렇게 되면 한 달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 결론은 1심에 준하는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나요? 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설사 이것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정당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가 후보를 다시 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유권자와 정당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